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대진입니다. 엊그제가 벌써 선거가 끝나고요. 지금 또 정치판은 좀 시끄러운 듯합니다. 여러분들은 원하는 사람이 전부 정치인,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좀 내심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원하는 사람이 다 됐습니다. 100% 됐어요. 누구라고 안 가르쳐 줍니다. 자, 그리고 5월은 흔히들 계절의 여왕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곧 또 여름에 가까운 하계절이 되어본 듯해요. 오늘은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네요. 그런데 또 5월 5일, 6일, 7일, 8일까지 계속 연휴가 겹치는데 여러분들 좋은 계획 많이 갖고 계십니까? 또 국가에서 또 여러분들 또 편안하게 하루라도 더 쉬라고 임시 공휴일을 정해주면서 나흘을 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엊그제가 제가 강연할 때 전주에 우리 식구들이 다 모인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끝나고 내일 또 모 기업체의 강의를 마치고 5일날 새벽에 전주를 내려가서 온 식구를 만나게 되니 가슴이 설레기도 합니다. 자, 봄이 됐어요. 봄. 비가 내리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명심보감 성신편에 보면요, 딱 나오죠. 추누요고는, 추누요고. 봄비가 내리는 이 비는 기름고자를 써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게 돼요. 추누요고라고 했죠. 추누요. 봄천, 추누. 봄비는 기름진 것 같다 이거죠. 추누요고는. 봄비는 굉장히 기름지고 좋은데 어떻게 할까요? 지나가는 행인은 어때요? 지나가는 행인은 뭐라고 할까요? 응? 오기이합니다. 오기. 지능리자 써요. 이 봄비가 내려서 굉장히 기름진 값어치 보약이나 똑같은데 행인이 지나가는 사람은 땅이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진흙탕에 진흙질 되니까 흙이 뭘 묶은 게 싫어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추월은, 추월, 가을 추자를 쓰죠. 추월. 가을은 휴양이나 그죠. 휴양. 가을은 휘엄청 밝은데 어떻게 해요? 도둑놈은, 도자는 그죠. 도자는 또 달이 밝기 때문에 도둑놈은 어떻게 호원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기인형이다. 오기인형, 오기인형, 오기인형. 역시 오기조명이다. 조명. 오기조감이죠. 조감. 진흙탕에 행인은 진흙탕에 뻘집을 다니니까 굉장히 싫어하고 또 가을 휴양청 달글 밤에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오기조감이라 그래서 달이 밝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뭐 살기가 힘들고 그러면 뭐 좀도둑도 많고 많은 도둑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도둑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앞주에는 뭘 공부했나요? 저희가 세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조직관리, 그 다음에 인사관리, 인사경영, 그 다음에 정보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직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고 현장주의에 가깝게 조직을 운영해라 라고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얘기를 했죠. 모든 이들이 어느 누구가 대통령에 취임이 되고 장관이 취임이 되고 고급 관리에 취임이 되면 인사, 적재적소에 훌륭한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들 인사는 만사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적재적소에 인사 원칙에 넣으면 조용할 텐데 거기에 역시 학연, 지연, 이권의 개입이 되다 보면 그렇게 못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노조하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낙하산식에 들어와서 또 조직을 시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의 원칙에는 뭐예요? 사람을 인재를 골라보는 검증하는 8가지의 방법을 얘기를 했고요. 또 인재를 판별하는 5가지 요소를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정보 네트워크는 인적 정보를 활용하라 그러죠. 인간의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요소에 들어가서 간첩을 활용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간첩에는 종류가 5가지라고 얘기를 했고 그중에 이중 간첩은 반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을 뽑아서 간첩을 활용하고 군대도 마찬가지지만 조직도 스파이가 있어요. 어느 나라는 스파이를 이용해서 기업에다가 정보를 빼고 좋은 기술을 갖다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은 다 고르고 잡아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첩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도 있으면서 제가 당랑거처를 얘기했고 난드코드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마귀 당자에 랑도 사마귀 랑자라고 그래서 사마귀가 길 가는데 장공이 딱 그냥 발을 들면서 있단 말이야. 이것은 뭐예요? 자기 힘도 모르는 채 그냥 무자백에 달라든다 이거야. 무식할 정도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죠.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그래서 내 힘만 믿고 무자비하게 기업을 넓히고 또 전환을 시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군대나 사회나 다 똑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난드코드는 뭐라 했을까요? 내가 어떠한 조직에서 어떠한 사람을 끌어당기기 위하고 조직을 크게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한동안 움츠리고 또 독수리처럼 나중히 날고 있다가 결정적인 시기에서 쳐라 이게. 그 뭐냐 바보처럼 있는 것 같지만 지두는 헝거 있지만 어석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직을 운영하라는 뜻에서 3가지 조직관리, 인사는 만사다, 다음에 정보 네트워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장군이 지녀야 할 5가지 장군의 손자론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 인, 용, 엄, 인을 얘기를 했었어요. 비교로 해서. 여기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뭐냐? 리더나 CEO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랬어요. 5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고자 하면 필사, 죽고자 하면 반드시 너는 가살야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뜻은 뭐냐? 직장이나 군대에서나 회사에서는 무조건 무자비하게 아랫사람을 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시킬 때는 반드시 물질적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맞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내가 살고자 할 때는 필생, 살고자 할 때는 가로야라. 반드시 너는 포로가 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뜻은 뭐냐? 이 회사나 이 조직에서는 뭐라 했으나 마케팅 전략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상품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조직의 분속이라. 분속. 굉장히 성냄이 빠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업신여기를 당할 때 하면 가모야라고 그랬습니다. 가모야라고. 가모야. 업신여기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리더는 어떻게 화를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화를 내면 말단이 하는 짓이라고 그랬어요. 성색지화는 하민 말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게를 지키고 움직이지 않아도 아랫사람들이 따르고 또 믿을 수 있게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너무 깨끗하면 염결, 청년 결백하면은 또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옛날에 얘기를 했습니다. 물고기도 어떻게 해요? 수지청은 물이 맑으면 무어라 그랬습니다. 물고기가 모이지 않는다 이게요. 사람이 또 너무 인지찰은 무도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초유양 때 구론이 자살했던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나는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사람이 옆에 안 오고 결국 옆에 적이 생기더라 이거요. 그 다음에 애민, 너무 조직원들을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나 번너스럽다. 조직이 돌아가지 않는다. 너무 애처롭게 하지만 시킬 때는 시키지만은 어떻게 편안하게 해주면 되지만 너무 사랑도 하지 마라라고 했어요. 그것이 장수들 리더가 지켜야 할 조건을 제가 5가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그러면 오늘은 자, 2가지를 또 하면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의 경영, 그 다음에 2번째는 상생의 리더십. 우리가 서로 같이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금일 이제 강의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변화의 경영은 뭘까요? 변화의 경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라 그랬어요. 사람들 있잖아. 물처럼 유연하라. 물처럼 싸우지 말고 유연하라.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 경영의 중요성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변화를 통해서 조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실천 방안도 알아야 되겠고, 변화를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리더가 어떠한 것을 갖춰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이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병무상세요, 기정사상이요, 변화 경영자세요, 반계획기주로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병무상세는 뭘까요? 조직은 어떻게 영원히 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전쟁에는 일정한 행세도 없고 또 물에는 일정한 모양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과 고수보다는 융통성을 발휘해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3, 4주째 얘기할 때 융통성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형세를 하나 변형시키는 하나의 재주를 말하라고 했어요. 너무 재주를 많이 부려버리면 그것도 사람은 찍힙니다. 변절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과 고수보다는 융통성을 발휘해야만이 우리 조직을 살릴 수가 있다. 다음에 이제 기정사상이에요. 기정사상. 기와 정. 정은 정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공법을 얘기하는 게 정규. 정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면 공격을 얘기하는 거 있죠. 적을 견제를 하고, 기는 뭐냐? 변칙을 쓴다기요. 비정상적인 거. 다시 말해서 침투, 기습작전을 쓸 때 기를 쓰는 거예요. 이 기정사항이 합쳐야 된다. 손자병법에서는 크게 이런 얘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기정사상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철학적인 사상의 밑바탕을 둬서 모순과 자꾸 대립이 된다는 뜻인데, 이건 손자병법에서는 이것은 많은 문제를 대두를 시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정사상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원칙과 변칙을 적절히 운영해야 된다. 우리가 변칙, 때로는 변칙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원칙만 고소하다 보면 내가 당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 알아버리기 때문에 당한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원칙을 충실하다 보면 변칙을 또 활용하고, 원칙에 준수를 하면서 제가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변화를 경영하는 자세는 뭐냐? 훌륭한 리더는 어떻게 해요? 변화를 경영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냐? 어때요? 내 것을 주고 많은 것을 얻어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손자 몇 번이나 욕금 고정을 또 얘기했어요. 18번. 욕금 고정을 얘기했어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내버려도 많이 주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도 고육괴가 나와요. 고육괴. 고육괴는 내 자신을 희생해라. 내가 희생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큰 조직을 끌고 나갈 수 있겠는가. 인적, 물적, 정신적인 모든 것을 희생을 시켜서 적으로부터 나에게 이로운 것이 오는구나 안심을 시켜줌으로써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차후 작전에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업 경영에서 이런 병법을 잘 이용해서 회사가 크게 융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개 기주가 있어요. 반개. 조직에서 영원한 주인도 없고 영원한 손님도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반개 기주 많이 들었죠. 주객이 전도됐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린다는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게 주인 노릇을 손님이 들어와서 결국 어떻게 주인 노릇을 해버리더라 이게. 이런 것을 상황 분석을 잘 해서 물처럼 유연하게 잘 분석을 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반개 기준인데 다음에 나옵니다. 자, 병무상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병무상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변화를 하려면 어떻게 나?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두가 뭐냐? 조직이 영원히 강할 수는 없다. 강하게 되면은 나중에 분명히 세미해질 때가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영원한 강자는 없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TV를 많이 보시죠? 세계 타이틀 매치 복싱 선수 복싱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챔피언이 돼서 2차, 3차, 4차 그 사람들이 인터뷰해보는 뭐라고 얘기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나 나도 나지만은 내가 1등의 자리를 뺏길까 봐 놓칠까 봐를 가장 2등, 3등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항상 영원한 챔피언은 없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를 지키려면 내 자신을 굉장히 희생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변화의 혁신에 항상 긴장하고 내세를 유지할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항상 혁신을 하고 변화는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무상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는 항상 혁신을 해야 되고 변화를 해야 된다. 변화를 어떻게? 융통성 한 가지만 고수하지 말고 기정사상을 통합해 모아서 정은 전공법을 쓰면서 하나의 태클을 걸듯이 양공작전을 쓰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두 번째 기정사상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자, 기는 그래서 비. 정 나와요. 정은 정규부대. 비정규부대나 정규부대를 다시 말해서 정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 전쟁에서 앞에서 견제하는 공법을 말하는 거예요. 기는 뭐냐? 편법을 쓴다는 뜻이나 똑같아요. 우회를 해서 침투를 하거나 기습작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법과 기습작전을 호흡합을 해요. 공격을 주력부대가 앞으로 공격한대. 우리가 기업에서도 우리 회사에서 다시 말해서 치약을 개발했다. 치약을 우리가 전공법으로 세계 우리나라에 제일 잘하는데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더 잘하기 위해 전공법으로 간다 손 치지만 다른 회사에 더 잘한 것을 비교를 해서 옆으로 우회해서 침투 공격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서로 병행을 해서 하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병을 가지고 원칙에 충실하여 적과 싸우다 보면 또 기병을 써가지고 합병을 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나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기정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과 변칙에서는 압도적인 세로 인해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된다. 압도적인 세. 세가 뭐냐? 병력이 많은 게 세래. 정치판에서 세는 뭐냐? 조직이 많은 사람을 세라고 그래요. 세가 많다라고 얘기해줘. 그래서 산 높이에서 큰 돌덩어리가 있잖아요. 수백 미터 밑에 대글대글 궁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세단 말이에요. 굴러와서 밑에 있는 아랫사람들을 내려칠 때 막을 길이 없는 것이죠. 이처럼 세가 무섭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의 세는 어떻게 되느냐? 원칙과 변칙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 그럼 이게 기정사상이다. 원칙을 준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융통성을 발휘하되 어떻게? 원칙을 준수하되 융통성을 발휘하라. 세를 변형시키는 하나의 재주를 만들게 머리를 써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변화에는 기정을 적절히 운영할 때 조직은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업을 큰 그룹을 운영하신 분이나 조직의 리더, 장군이나 지휘관들은 이러한 전법들을 많이 써야 됩니다. 한 가지의 원칙을 고수하다 보면 반드시 내가 했던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뭐 융통성을 많이 부리는 사람들 보면 겁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융통성을 많이 부려보다 보니까 조직이 또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융통성도 어느 정도 융통해서 기와 정을 합해서 전쟁을 하든 기업에 장사를 하든지 가면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는 변화 경영을 위한 자세를 얘기했어요. 이 변화는 고육계를 얘기했죠. 고육계. 손자병법 36개 중에 33번의 고육계예요. 내 살을 도려내라 이거요. 나를 희생시켜서 남에게 보여주라 이거요. 직장이건 회사건 군대건 내가 희생하지 않고 전투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공격했다면 적군으로부터 포사격이 오고 계속 항공사격, 포사격, 별 공격을 해올 때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죽어도 가야 된다. 최종 목표를 탈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희생은 뒤에 반드시 뭐야? 공이 따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요. 내가 희생을 시키면 저 사람 저렇게 해주는구나. 안심을 시켜준 다음에 그래야 나를 따르고 한다 이게. 그네들은 나의 속셈을 모르고 한다는 거죠. 아까 욕금 고정을 또 얘기했어요. 손자병법 18번 욕금 고정에서 내가 큰 것을 노리기 위해서 작은 것을 다 내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타초경사도 얘기했어요. 13번 타초경사를 했어요. 너의 저희가 뭐 너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한번 풀을 치니까 튀쳐나온다 이거죠. 뱀이 놀래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의 일맥상통한 얘기가 아닌가라고 여기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서슴지 않고 내 욕심을 내놔야 된다. 이제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은 빠져 죽기 쉽다는 말이에요. 너무 잘하는 것에 자만하지 마라. 한 가지만 고수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드러나기 때문에 남이 나를 다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이용해 당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물은 어떻게 해요? 물은 모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다음 물은 흐름에 따라 방향을 결정해줘요, 물이. 그러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흐르다 보면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짜내야 된다는 거죠. 지혜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원칙과 융통성을 너무 발휘 안 하면, 원칙을 고수하다 보면 회사에는 조직이 망한다는 거예요. 허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의 경영은 뭘까요? 다가오는 상황을 파악해서 고육교의 금방 얘기했어. 희생을 할 때는 뒤로 빠지고 일보 있다. 주의상책제로 빠졌다가 어떻게 주의상책은 다시 제2차 공격을 한다. 빠지는 게 영원히 빠진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다음 차후 작전을 위해서 내가 빠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된다.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변화의 경영이에요. 변화의 경영도 어떻게 물처럼 하라.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죠. 여기서는 강한 것을 제압해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부저 출신이 나오는데요. 부저 출신이 그런 얘기예요. 장작불을 빼면서 이제 불을 식혀버리는 거예요. 물을 팍팍팍 끓는데 밑에 손 밑에 장작불을 빼버려야 물이 식을 것 아닙니까? 사실 적의 계략을 완전히 쳐 부숴버리는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변화 경영을 통한 나의 조직의 생존은 물처럼 유연하면서 고수하지 마. 이런 뜻이 포함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아까 반격이규였죠. 손님이 대래 주인 노릇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회를 엿보아서 어떻게 발을 들여놓고 차츰차츰 영향력을 확대해 가면 마침내 주도권을 장악한다라고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사례를 한번 쭉 얘기해 볼게요. 옛날 고사에 그런 얘기나 군웅 할거시대 때 원소와 한복이 살았어요. 원소와 한복이 살았는데 후한말 이 사람들을 보니까 황실의 권위가 쇠퇴해져 가면서 군웅시대 전부 선비들이 서로 패권 다툼에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이제 주로 싸움을 어디서 했느냐면 중국의 중원 지역인데, 중원은 황하 유역에 대해 그 평원을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황하의 그 북쪽에는 원소와 공손찬이 원소와 공손찬이 패권 다툼에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황하 북쪽에 있는 황하 지역의 원소와 항손찬이 싸우고 했는데 그 중간 지점에 내려다보면 기주라는 땅이 있어요. 이 기주의 땅이 누구 것이냐 하면은 북한 거예요. 예? 북한 뜻, 북한. 다시 말해서 제가 잘못했는데 한복이가 한복. 원소 한복인데. 근데 기주에 있는 땅이 한복이 건데 어떻게 보니까 원소하고 굉장히 친하고 아주 서로 도와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소는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굉장히 세력이 커가는데 원소의 병력, 군사, 부하들은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파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주의 땅을 갖고 있는 한복이 원소를 도와주는 겁니다. 식량을 다 도와줘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걸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해요. 원소의 그 부하 병력을. 그러니까 원소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기주에 있는 땅, 한복이 것을 양식을 털기 위해서 공격을 하라고 합니다. 공격을 해서 기주에 있는 한복이는 그걸 지키고 있는데 몰래 들어가서 발을 들여놓고 그걸 훔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례가 반객이주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반객이주는 손님이 반대로 주인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기업에서도 굴러온돌이 백깃돌 빼버리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언제 주인이 바뀌어볼지도 몰라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다음에 그런데 이거는 변화의 수동적으로 이 반객이주는 자신이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흘러가면서 상대방의 주도권을 내가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뺏어버리는 거와 똑같아요. 주인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변화를 읽고 주도권을 잡으려면 어떻게 했냐고 또 역시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사람은 강조했지만 지혜와 슬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결론은 조직에 영원한 주인은 없고 손님도 없다 이거예요. 영원한 챔피언은 없다 이거예요. 세상은 그렇다 이게. 권력은 10개라고 그러잖아. 한은 11홍이요 권력은 10개라고 그랬다. 꽃은 10일이면 아름다운 꽃이 다 시들어지고 권력도 자꾸 10년 이상은 못 간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기세를 내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에
사업을 하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어떻게 인과관계를 잘 가졌느냐, 융통성을 잘 발휘해서 끌고 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뜻은 한문으로 쓰면은 승극삽족이다. 승극삽족. 탈승자래요. 승극. 이긴다 이겨. 삽족. 삽자는요, 우리가 꽃을 꽂을 때 어디 행사하면 여기에 꽂는 꼬사비 그러잖아요. 삽자는 꽂을 삽자를 쓰는 거예요. 삽족. 그 틈에 한 발을 들여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승기를 잡아버린다는 뜻을 뭐라고 하냐? 승극 삽족이다라는 얘기를 반객 2주에서 제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강자가 어떻게 승자, 부드러운 사람한테 진다. 부드러운 사람이 이기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유능제강이라 해요. 부드러운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긴다는 뜻이 반객 위주의 하나의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제 상생의 리더십을 하겠습니다. 상생의 리더십의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최초의 강의를 제가 CEO를 위한 비전 창출 강의를 할 때 뭐가 나왔나요? 서로 우리가 전쟁터에서 죽어가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월동주를 얘기를 했어. 오월동주. 죽기 살기로 우리 둘이 같이 살자는 뜻을 여기서 얘기해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너만 죽어볼 수가 없어. 너도 죽지 말고 나도 죽지 말고 같이 함께 살자. 이 뜻을 한 상생을 비교할 수가 있고, 또 파부침주를 얘기를 했습니다. 파부침주도. 예? 이 솥을 깨두고 식량 2, 3일간만 놔두고 깨뜨리고 적군으로부터 탈취해서 뺏어서 그것으로 밥을 지어 먹으면 되는데, 이때 절박한 어떻게 이기감을 조성시켜서 이때 아니면 내가 전쟁을 이길 수 없다. 그런 사람의 신념을 심어주면서 하여튼 파부침주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월동주와 파부침주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상생은 이런 것이구나. 요즘 정치판에서 많이 얘기하잖아. 서로 상생하자. 같이 살자. 너만 살지 말고 같이 똑같이 살자. 똑같이 놀아먹자. 그래서 TV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모 기업 회사 사장이라든가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나의 성공은 누가 하냐? 남이 시켜주는 것이다. 맞죠? 내가 이 자리에 오는 것도 남이 시켜줬어요. 당신이 아무리 실력이 많고 흔들지언정 내가 스스로 못 건다는 거 남이 도와줘야 된다. 그러려면 어떤 남에게 내가 봉급을 10원을 받으면 25원을 줘라는 뜻이 1.5배의 돈을 줘야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줄지를 모르잖아요. 세상은. 자기가 다 먹어보려고.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에 그 욕심을 내려놔라고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생의 리더십에서 조직이 상생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상생의 정신에 대해서 그래요. 여기 또 지혜와 슬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앞전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얘기했어요. 지혜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도 하나님 얘기를 많이 했고 잠언서에 나오는 얘기를 했고 시편에 나온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지혜는 것이 아니라 상생도 어떻게 어리수리한 사람이 상생을 하려고 하겠어요? 자기밖에 모른다 이게요. 다 먹어보려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다음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성을 얘기하죠. 모공편에 얘기해서 깨로 이기는 법을 얘기해요. 다음 시간에 좀 나오는데 다음 장에 에 대한 실천 방안도 수립해야 되고 상생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말로만 상생의 리더십은 뭘 갖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을 해도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다. 자, 여기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4가지. 부전이승이요, 부저추신이요, 윈전략이요, 상생의 리더십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 뭘까요? 손자병법 3번째 보면은 모공편이에요. 모공. 부전승을 얘기해요. 상하 동력적 자승도 나온.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을 얘기한다면 여기서 나온 가장 강조한 모공편은 뭐냐? 상대방을 깨로 이기는 거예요. 깨로. 그러니까 그걸 벌모 그렇습니다. 깰모자를 해서 7벌 그 다음에 벌모는 깰모다. 두 번째는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싸우지 않고 상생이 가장 위대한 승리고요. 싸우지 않고 얻을 게 없으면 또 함부로 싸우지 말라는 거야. 내가 얻을 게 없는데 뭐하러 싸워요?
이태롭지 않은 부전, 예? 부의. 이태롭지 않는데 왜 내가 싸우냐 이게요.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얻을 게 있어요. 실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부전지성은 강조하고요. 다음에 이제 부저 추신을 얘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부저가 뭐예요? 이 가마솥 부산할 때 부자는 가마솥 부자를 쓰더라고요. 밑저라면 가마솥 밑에 있는 거 추 뽑을 추자를 써요. 장작불을 가마솥 밑에 있는 타는 장작불을 빼낸다 이 소리예요. 그 이건 뭘까요? 장작을 꺼낸다 부저 추신인데 부저 추신. 이거는 손자병법 혼전편 19편에 나온 글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스스로 잠재울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고수들이다. 이것이 리더들이라 이게요. 어떻게 이게 장작불을 꺼보고 스스로 장작불을 끄게 만들 것인가. 그죠? 그 다음 명심보감이 그런 얘기잖아요. 우탁생진노. 어리석고 멍청한 놈이 성질을 내는 것은 뭐 때문에? 개인이 불통이라. 개인, 다 개인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 나와요. 그럼 내가 거기에 더 동화되어가고 나도 멍청한 놈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자기가 모른다 이거예요. 내가 멍청한 놈인지를. 성질을 꼬라지를 내고 분노한 것은 지가 아직 세상 이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책에도 또 나와요. 모든 답은,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책 속에 있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윈 전략이라.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된다. 윈 전략, 우리가 살아가는 전략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자꾸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세상에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 이거죠. 맞잖아요. 내가 이 재산을 전부 다 갖고 갈 것 같습니까? 못 갖고 간다 이게. 세상 재산도 자꾸 돌고 돈다 이게. 피디님 맞습니까? 지금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 언제 또 하나님께서 그냥 다발로 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정의롭게 벌지 않는 돈은 어떻게? 필요 없는 거예요. 무의전제 탕발설이라고요. 무의전제. 정의롭게 벌지 않는 돈은 어떻게? 물에 녹는 눈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탕발설이라. 그죠? 성내전지는 수추사라 그래서 네가 도둑질해서 받아온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은 어떻게? 성내전지 수추사.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래가 된다. 수추사 모래가 되어본다. 그럼 약장교 휼이 생기면 만약에 장교 간사할 교 네가 이 돈을 간사할 게 돈을 가지고 휼자는 생계 휼자를 쓰는 거예요. 말씀은 변해 생계 휼자를 쓰는 거예요. 도둑질한 돈으로 네가 생계를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질문 한번 답 좀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흡사, 조개, 모락, 화라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이것은 명심보감에 나오는 글입니다. 마치 아침에 피는 꽃이 저녁에 지느니라. 얼마나 재밌는 얘기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재산도 돌고 돌듯이 이 전략도 영원히 돌고 도는 것이다. 자꾸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을 내가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겸손해라.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춰라고 그랬고요. 옛날에 명견만리를 강의하면서 욕심과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모 씨가 그런 면을 많이 봤다 이게요. 자기가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전략이 나오질 않는 거야. 이번에도 당연히 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뒤통수 맞아부터 하나의 반개기주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반개기주. 이 반개기주가 이거예요. 뒤통수 맞았다. 똑같은 거예요. 다음에 상생의 리더십에서 손자병법에서는 이거는 생존하기 위한 전략서로서 따뜻함, 인정, 따뜻함과 상생의 미학을 강조해요. 미학. 항상 사람은 따뜻하게 인정, 덕을 베풀어야 된다. 이게 상생의 리더십이다.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리 일등은 여루 맹하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리더, 최고의 CEO는 어떻게 그 사람이 큰 덕을 잃어버리면 그 해독, 푸는 독. 답은 뭐냐? 뭐예요? 사나운 물길보다 무섭다라고 얘기를 지금 한 6, 7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리더는 가장 중요한 중에 덕이다. 그래야 상생이 된다. 이것이 리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리더는 너는 그 나라의 그 조직의 보목이다 그래. 보목.
큰 보호하는 나무다. 이 보목이 튼튼치 않으면 그 조직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병력이 많고 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된 한 사람만 또 못하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지혜를 짜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줄 모른다면 어떻게? 너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느니라. 이것은 반기지라고 그랬어요. 치인 불치는 반기지라고. 내가 이렇게 다스리는 안 따라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강조한 것은 그 중에 덕이다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부전이승의 첫 번째. 싸우지 않고 이기는 모공편이 여기서 나와요. 모공편. 깨로 공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손자병법의 모공편이다. 이기놓고 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는 것이 최선의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 것이 최선이 아니죠. 내가 너를 굴복시켜 피투스에 대해서 굴복시키면 뭐합니까? 아니다. 부전성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손자병법의 교훈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다. A기업, A기업, B기업이 있어서 절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인데 다음에 또 나옵니다. 자, 비부전 얘기했죠. 이태롭지 않으면 싸우지 마라. 내가 이태롭지 않은데 이 조직이 튼튼한데 싸워가면서 하냐. 다음에 덕이 없으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실득이 없으면. 다음에 아무런 위험도 없는데 전쟁하는데 큰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자병법은 어디냐. 이득이 없고 명분이 없는 싸움을 절대 하지 마라. 절체절명 이기가 아니면 대의명분이 맞지 않는다면 절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엊그제 우리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갔다가 이제 오늘 오죠. 52조, 돈 엄청난 돈을 그 외야 둘이 MOU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부를 생성할 수 있는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나중에 나와요. 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의가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깨로 이기는 4단계가 있어요. 아까 벌모로 얘기를 했습니다. 깰모로. 가장 좋은 것은 목은 깨로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을 때는. 두 번째는 뭘까요? 애교 관계를 끊어버린다. 예를 들어서 A그룹이 지금 B 나라를 참 서로 거리하고 중국하고 거리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서 또 이득을 치기 위해서 막 관계를 맺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그 관계를 못 갖게 해서 끊어버리라는 것이요. 세 번째는 뭐냐? 병력으로는 병력으로. 수많은 병력으로. 제일 하책은 뭐냐? 성을 공격한 것이라 라고 선자병법에 나와요. 깨를 이용하는 4단계가. 그러니까 뭐야? 성공이라 이야. 성을 공격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 아닙니까? 올라타야 되고 로프 타고 올라가야 되고 그 피비린내 나게 하고 나서 이기면 뭐하냐. 이게 가장 하책은 손자병법 성을 공격한 것이다. 무조건 머리를 써서 지혜를 짜내서 깨로 이겨라. 그 다음에 애교 관계를 끊어라. 옆에 있는 여러 사람이 달라들지 못하게 착착착 끊어라. 세 번째는 수로서 해라. 제일 마지막 하책은 성을 공격한 것이네. 그럼 공격하지 말아야지. 내가 손을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용병의 법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병력이 굉장히 우리 장석근 대표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장석근 대표님이 세력이 굉장히 좋아요. B라는 우리 PD보다 많아 10배가 힘이 나쁘면 어떻게 10배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히 포위를 해버려야 돼요. 그 조직을 둘러싸버리고 조직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10배가 세면 그럼 5배가 세면 어떻게 할까요? 1, 2, 3, 4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다음 2배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열성적으로 또 공격하는 거예요. 네? 대등하면 어떻게 해요? 대등하면 우리가 대등하면 네? 서로 견제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지켜야 되고 대등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산을 시켜버린다. 분산을 쪼개버리라 이게 자꾸 쪼개. 우리가 자 제가 태권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싸울 때 5, 6명 있을 때는 같이 붙어있어 싸우면 공격하기 힘듭니다. 이놈 치고 저는 빠져서 이놈 치고 A2, 2, 1, 2 공격하면서 분산을 시켜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다 생각해봐. 여러 조직을 분산을 시킬 것인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 리더라 이거 리더가. 내가 어떻게 중요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리더. 그죠? 반드시
물러서지 않아야 되는데 물러서 버리는 리더. 그죠? 다 얘기해놓고 공격을 하는데 내가 물러버려. 그것은 멍청한 리더라는 거죠. 그런 리더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조직이 무너진다는 것이지.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때? 황제들은 어떻게 군주가 자꾸 간섭한다. 뭐냐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지도 안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의혹이 생긴다. 의혹. 자꾸 의혹이 생겨요. 자기가 해지도 안 해놓고 따지고 뭐 의혹이 생기고 미혹이 생기면 어떻게 그 조직은 어지러워지고 전쟁에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리더는 그 나라의 보목이라고 손자병법에도 나와요. 손자병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리더는 어떻게 했어요 또? 리더십을 수없이 얘기했지만 훌륭한 리더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때요? 상대방의 그냥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줘야 된다. 전쟁통에도.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지휘관 뒤통수에다 총을 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지금 현역 부대 같은 데 옛날에는 많이 있었다고. 감정이 개입이 되고 뭐 애날 새끼가 자기 소대장 중대장을 쏴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지하게 오래된 그런 전례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덕으로 앉고 덕으로 안 했을 때는 죽는 거죠 그냥. 누가 죽인지 모르요 전쟁통에.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살고 잘 덕을 베풀면서 부하를 사랑하라는 거죠. 연저지연을 얘기했어요. 장군이 병사가 골마 터졌는데 입으로 빨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든다 이거야. 그래 사랑이 뭘 부른다? 사랑이 충성을 부른 거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덕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 이제 부조 출신을 아까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데 반개 기준만 했는데 어떻게 장작을 꺼내서 불이 끓는 것을 그치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 그 뿌리를 뽑아버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적의 계략을 완전히 뿌리치고 쪼개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조 출신이 같은 맥락이 뭐냐면 우리가 조직이나 특히 군대에서 보면 발본 세곤을 시켜야 돼. 뿌리채를 뽑아갖고 완전히 원인을 제거라고 그러잖아요. 발본 세곤을 들었을 거예요. 발본. 그거는 언제 쓸 거예요? 발본 세곤이다. 온 뿌리를 다 없애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거기 뭐 전환시대에 유한이 얘기했고 또 남북제 시대에 이목이라는 사람도 그러니 그 원인을 제거를 하면 장작불을 빼내고 그 솥단지 조차를 다 없애버려라. 그 다음에 불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어떻게 그 뿌리를 뽑아버리라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것이 우리가 나오는 발본세곤이 이 부조 출신에서 나왔다라고 우리가 고사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리더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행의 순환입니다. 오행의 순환. 오행이 뭔지 읽어보면 오행 무상승이라. 우주의 구성 물질은 모두 오행인데 승리를 독점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항상 부자는 부자가 될 수가 없다니. 인생은 어때요? 우주 만물이 돌고 돌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지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사시무상이라. 이것은 뭔 뜻이에요? 추나추동 사계절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계속 돌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와 달도 마찬가지다. 달도 차면 기운다고 그랬잖아요. 오류사생이라. 오류사생이라. 올 달이 차면 사생이라. 달이 차면 어떻게? 저물고 지낸다. 또 마찬가지야. 이루장. 해와 달은 길고 짧음이 있느냐? 이루장단이라. 이루장단이라. 이제 일이죠. 일류 단장이라. 단장. 해와 달도 길고 짧음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행무상은 여러분들 많이 들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인정하고 모든 걸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돌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죠? 또 원수를 만나요. 안 만날 것 같이 원수를 만난단 말이에요. 해자정리 또 나오잖아요. 한때 흐름을 알아라. 우리가 조직에서 승리하려면 흐름을 알아야 변화에 그냥 순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혁신을 해야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항상 고수를 하면
안 된다.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떻게? 기정사상, 기와 정을 서로 합쳐서 전쟁터든 기업에서도 해야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 승리는 뭐냐? 우리 기업하시는 CEO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국가에 충성하는 거예요. 군인은 뭐예요? 전쟁터에서 애군이 쳐들어 막는 거예요. 그게 국가에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회사 내에 자기들끼리 파벌의식 갖고 패권 다툼하다 보면 조직은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주 만물에서 맞던 오행의 순환이에요. 최고 세상은 돌고 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생의 리더십은 뭘까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평생 근심이 돼야 된다. 항상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얘기했죠. 논어 안연편에 나온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필유근우라 했어요. 필유근우. 네가 성공을 하려면 인무 원료는 필유근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내가 인무, 뭐로 자 씁니다. 올려, 생각여자를 써요. 네가 멀리 보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필유근우라고 해서 필유. 반드시 어떻게 가까운 근래에 근시무자를 써서요. 근심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옛날에 처음에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나요? 유비무한의 정신을 얘기했어요. 유비무한이 어디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유래가 되어서 유비무한이 됐는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총체적인 다 그런 얘기들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사람의 머릿속에 지혜 속에 있다. 지혜. 항상 생각하고 생각하면 이것이야. 내가 연구 발전이 되면서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오늘은 변화의 경영을 물에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물처럼 유연하라고 그랬어요. 강한 것이 굳센 것이 이긴다. 약한 것이 굳센 것을 이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유능제강을 얘기했어요. 그의 반대말은 옛날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태강은 적절이다. 태강, 강하면 부러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PD님? 앞전에도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PD님은 하도 강사분들이 강의를 하는 것을 많이 들어서 지금은 도사가 되어버렸다. 웃고만 계시는데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주 만물은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변화에 순응을 해야 기업도 혁신이 되면서 승리를 할 수 있고 기업이 큰 그룹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근심 걱정, 항상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상생의 리더십을 설명해요. 상생은 어떻게 하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가서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고 우리 가정이 잘 살아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지만 돈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벌으라고 그랬겠어요. 도둑질을 하지 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남한테 비난, 손가락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것 플러스 그다음에 편복지역이 뭐고 군주는 신수다. 자, 임금은 배요, 신하는 물인데 그를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EO를 위한 비전 창출, 비전 공유는 전쟁통이 될 수 있는 군인들한테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CEO가 뭡니까? 리더다. 리더. 리더들이 이것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지혜롭게 내 기업에서 적용하다 보면 인기도 올라가고 돈도 벌고 재미있게 행복한 그런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연휴가 5, 6, 7, 8일인데 많이 잡수시 마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요. 다음 월요일 날 그렇게 뵙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는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질문 또 있습니까? 질문 없어요? 항상 방송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자, 하여튼 장시간 동안 고생 정말로 많이 하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